안녕하십니까. 혈통 전문가 박랑입니다. 2026년 1월 16일 금요일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마가 10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그 6경주에서 경주 불성립 경주가 하나 있었죠. 따라서 그 경주에 이제 보전 경주로 오늘 5경주에 다시 편성이 됐어요. 따라서 한 경주가 더 늘어난 오늘은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 기복마 편성이 좀 많죠. 단단한 편성도 좀 있고, 아무래도 능력마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기복마 싸움인데 능력이 우열이 드러난 경주도 물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주에서는 또 우리는 또 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중에서 추천 경주는 3경주 그리고 7경주 8경주 마지막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1번마 파피베이브, 여기 이제 경복 아토스, 또 석스스킨,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죠. 아무래도 요 세 마필이 개간의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에이스죠. 레드킹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혈통주 기르시는 분명히 있는 그런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지난 데뷔전 때도 그렇고 발주적인 부분 또 매끄럽지 못했고 또 올라올 때 힘이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상 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T 파워도 요것도 뭐 별거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마필인데, 뭐 상대적으로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좀 팔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피베이브, 여기에 경복 아토스, 또 석세스퀸, 요 세 마필이 앞서 있고, 오히려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파워히트가 그나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이에요.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마체력이 좀 불어나면서 힘이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히트가 보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워히트도 뭐 이렇게 노리고 갈 정도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삼복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력 자체만 놓고 보면 파피베이브, 경복 아토스, 그리고 서스킨, 요 세 마필이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파피베이브와 경복 아토스, 요 두 마필이 될 길인데, 저는 6번마 데뷔전에 경복 아토스가 더 낫다고 봅니다. 이 경복 아토스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마필이죠. 주행검사 때도 깔끔한 발주를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요거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선행이 됐든 아니면 이제 파피베이브가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먼저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복 아토스는 데뷔전이지만 편성도 잘 만났고 기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문제는 1번마 파피베이브인데, 요 파피베이브 같은 경우도 혈통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데뷔전 때도 이거 노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3책이 좀 머물렀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이죠. 점프 출발을 하면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3번 게이트 1점을 살리면서 체력이 전개를 했어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이제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것은 나름 인정이 돼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체력이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구간에 걸쳐서 기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뭐 깔끔하게 선회를 간다면 분명 뭐 메리트는 있고 혈통주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체력이 경기를 했고 종구간의 기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파피베이브가 요게 좀 위험한,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죠. 따라서 1번, 6번 대결 팔리는 이 두 마필 중에서는 그래서 6번마 경복 아토스를 요걸 주력 마건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8번은 석세스킨을 노리고 가야죠. 이 석세스킨은 역시 13주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 좋아요.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이제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죠, 1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힘도 좀 더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마필도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인기 마필인 1번, 6번, 8번 세 마필이 다 앞선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게이트는 이제 외곽, 좀 상대적으로 1번, 6번보다는 약간 외곽인데, 기본적으로 뭐 힘도 차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높고, 파피베이브는 어쨌든 선행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선에서 오히려 좀 오버를 하면서
역시 좀 기대는 그 압력 때문에 막판에 좀 허무하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곽에서 여유 있게 따라가는 석서킨에게 역시 한 발의 기회는 분명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주 큰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닌데 파피베이브가 여기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8번마 석세스 퀸과 6번마 경복 아토스 8번 6번 막권도 상당히 매력적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입니다. 6번마 월드 파이터맨 또 5번마 그랑크루 요 두 마필이 데키를 형성하고 있죠. 어쨌든 6번 월드 파이터맨은 요건 줄여맞고는 가져가야죠. 월드 파이터맨은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쉬는 외곽을 돌면서도 입장을 차지했어요. 문제는 이제 그때 현장에서 컨디션 자체는 조금 못 미쳤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을 타면서도 입장을 지키는 그런 마필인데 상태감 자체가 지난번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도 느리죠. 맘먹으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 파이트맨은 요거는 주력 막군이고요. 5번방 그랑크루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그랑크루가 지금 4살이에요. 힘은 많이 차있는 그런 상황이죠. 데뷔도 3살에 데뷔를 했고 또 공백기도 뭐 직전 경주 1년이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1년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지만 차차게 머무른 그런 마필인데 편성을 잘 만났고 정계적으로도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랑크루도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크루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을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판타이트 보스도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성장해가는 속도가 빠르지 못한 단점을 노출하고 있죠. 뭐 데뷔전에서 올대가리로 팔렸던 청춘의 자유랑 붙이면서 복수식이 1.8배였어요. 엄청나게 팔렸죠. 그렇지만 능력 발휘를 못해내고 그때 일반 게이트였어요. 3위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외곽을 돌긴 했지만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해가는 모습을 좀 더 컨디션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태양의 열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간의 이제 그 힘이 차가면서 올라오는 맛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태양의 열정도 얼마든지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번 경주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 그 마필은 이 4번마 석세스데이예요. 적당히 팔리는 그런 마필이죠. 일단 석세스데이는 지난번에 이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좀 아쉬움을 남겼죠. 3차기인데 나름 좋았어요. 발주가 약간 늦은 상태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뭐 상당히 날카로움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안쪽이죠. 4번 게이트.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일단 발주 연습할 때 발주가 조금 많이 매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올라올 때 그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서스데이가 이제 안쪽으로 좀 파고들 가능성이 열려 있죠. 이번 경기는 지난번에 이제 1번 게이트고 오늘은 4번 게이트인데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레이스 름이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역시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은 뭐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5개월의 공백기를 거친 이후에 발주적인 부분 또한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석세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그랑크루나 뭐 태양의 열정 이런 마필도 가능하긴 한데 믿고 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4번마 석스데이가 배팅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4번마 석스데이와 6번마 월드 파이터맨 4번 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방랑기의 오늘 첫 번째 추천연입니다. 3번마 플레이업 여기에 6번마 플래시 투미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 대기가 지켜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준 게 있는 플레이업과 플래시 투미 요쪽으로 지금 대기가 형성이 되는데 요거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 만큼 이 대기가 지켜지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하고 그렇지 않은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데 굳이 인기말을 인정할
하고 갈 이유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플레이업, 플레이스 투미 요 두 마필 중에서는 저는 6번막 플레이스 투미를 주력 마건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이 플레이스 투미라는 마필은 데뷔전에서 늑발을 하면서 사책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전개가 잘 풀리지 못했어요.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시력 외곽을 타면서 아쉬움을 좀 남긴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 때 호흡을 맞섰었던 서승훈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경주도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서승훈 기수라면 충분히 선회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플레이스 투미를 요거를 주력 마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반면에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외곽을 돌면서 3차계를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플레이업도 지난번에 워낙 쥐어짰고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경주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업보다는 플래시 투미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키스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죠. 레이스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팔립니다만, 이 마필도 뭐 지난번에 나름 최선이었죠. 따라서 키스레인도 믿고 갈 정도는 아니고 혈통적 기대치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편성은 잘 만났지만 불안하고, 브리도 킹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5살짜리 마필입니다. 나이가 많죠. 지난번에 3착인데 뭐 3착이긴 하지만 우승마와는 16마신이 넘는 큰 의미 없는 3착이었기 때문에 요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믿고 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플레이스 투미가 컨디션도 그렇고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병을 노리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편성 자체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복대복 막공으로 엮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요 제 관련 마필이 한두 있어요. 편성도 제대로 만났고 컨디션도 직전 경주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 6번 플레이스 투미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공략할 거고요. 복대복 막건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충분히 노리고 할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여기 5번마 20년 지기, 7번 D 러블리킹, 요 두 마필이 뭐 대기를 팔리는데, 일단은 대기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20년 지기는 요 능력 마필이에요. 기복마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뭐 지난번 승급전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워낙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뭐 깔끔하게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지기 충분히 능력을 발휘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디러블리킹은 이제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12월 27일 날 주행 재검 때 뭐 서동기에서는 호흡을 맞추면서 나름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편성도 뭐 잘 만났죠. 따라서 디 러블리킹도 레이스 흐름이 빠르진 않아요. 20년 지기가 선행을 가고 뭐 탐나 퍼스트 또 스투카 이런 마필들이 이제 따라 붙을 텐데, 디 러블리킹이 그 뒤에서 여유 있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디 러블리킹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8번마 이지스카라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게 끌려가지고 마필이 거의 도주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페이스 자체가 빨랐던 것도 아니에요. 괜히 느린 상태에서 끌리면서 도주성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8번 게이트에서 제어를 하면서 기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송경민 기수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좀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이시스 크라운은 요거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스투카도 마찬가지고, 탐남 퍼스트는 역시 5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 자체는 좀 무난한데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3복이나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
워너비 위드유예요. 워너비 위드유도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죠. 지난 11월 14일 날 깜짝 3차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뭐 시종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비록 꼴찌를 한 그런 마필이긴 한데 편성은 잘 만났다는 점, 레이스름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삼복에 대한 메리트,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필은 6번마 워너비 위드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월 26일 날 6경주에 이제 경주 불성립 경주의 고정 경주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운드 포커가 발주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스타트가 되면서 경주 불성립이 됐죠. 따라서 이제 그때 출전했었던 마필이 다시 나왔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12두였었는데 네두, 캡틴 드래곤, 또 대성 돌풍, 여기 이제 하니뱅크, 또 하운드 퍼커 이런 마필들은 이제 다른 경주 또한 이제 출전을 포기하면서 8대 단촐한 편성인데요. 아무래도 뭐 편성 자체는 좀 약하죠. 원래 또 기본마 편성이었고 거기다 출전 두수도 8두로 단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1번마 탄탄대로 여기 올더 베스트, 또 브리더 솔, 요 세 마필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죠. 다만 요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올더 베스트랑 브리더 솔, 요 두 마필 모두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어요. 브리드솔과 올더베스트 요 두 마필 중에서는 전 4번마 올더베스트가 낫다고 봅니다. 이 올더베스트는 조경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아주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브리드솔 외곽에 포진한 브리드솔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 올더베스트가 충분히 지난번에 1800에서도 역시 이미 검증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올더베스트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브리드솔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달에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지난번에 이제 브리드컵 루키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좀 아쉬움을 남긴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일반 경주 내려왔고 편성이 약해요. 근데 문제는 브리드솔이 지난 10월 17일 날 이제 5등급 승급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쥘 때 레이스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선행 가능성이 올더베스트가 높기 때문에 따라가는 브리드솔이 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지, 물론 이제 9월 달에 보면 따라가면서 외곽을 돌면서도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 6등급에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가는 브리드솔은 문제가 되고, 선행을 가려고 외곽에서 오버하면 또 오버하는 만큼 결승선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올더베스트가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두 마필 중에서는 올더베스트를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고요. 1번마 탄탄대를 노리고 가야죠. 뭐 4번, 8번 두 마필이 선행을 누가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선위권에서 아주 곱게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부담 중량은 1.5가 늘어났는데 1번 게이트에서 선위권 체력의 전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발휘 가능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지난번보다 오히려 컨디션 자체를 좀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탄대로도 뭐 전개적인 측면, 컨디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이 브리드솔이 지난번에 이제 브리더컵 루키에 대선 경주에 출전했다는 프리미엄을 안고 좀 더 팔립니다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브리드솔이. 그런 측면에서 올더베스트와 1번은 탄탄대로 1번, 4번 막권을 뭐 기본 막권으로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죠. 외곽에 이제 승급전을 가는 두 마필, 상승세의 파워트리와 화이트 플레어,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요. 뭐 하늘골드, 브레신전, 또 스키타이 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일단 뭐 두 마필들은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은 승급전인데, 문제는 이제 상승세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남아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파워트리나 화이트 플레이 어느 마필을 주력 막공으로 가져가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9번마 파워트리에게 역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파워트리라는 마필은 일단 성장해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곽이지만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파워트리는 좀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화이트 플레이어도 지난번에 8마신의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편성이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서순 기수가 계승한 것은 플러스 알파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8마신에 너무 현혹이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뭐 요 대기로 끝나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두 마필 중에서는 파워트리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 3번 스키타이도 조경도는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이 마필도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제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는 가능한데 최근에 이렇다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죠.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좀 헤매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53.5kg였습니다만 역시 편성이 세서 그런지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어쨌든 55의 부담 중량도 약간 좀 무거운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스키타이 좀 세게 보기는 어렵고 신의 불의 신전도 여기 지금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어요. 56. 지난번에 뭐 나름 좋은 컨디션 속에서 레이스를 잘 풀어나갔죠. 외곽에서 이제 올라올 때의 맛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늘어난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 불의 신전도 살짝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6번 하늘골드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래 보여져요. 이 하늘골드라는 마필은 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전형적인 뭐 추임 마필 스타트력은 좀 떨어지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지난 11월 14일 날 7마신 낙승을 올 때도 아주 뭐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뭐 올라올 때 좀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끝걸음 나쁘지 않았어요. 부담 중량은 56.5 2kg가 늘어나긴 했는데 하늘골드 입장에서도 그 탄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승급전을 가는 두 마필이 지금 대기로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도 해볼만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파워트리 또 스키타임 또 유리 메이스 이 정도 마필이 이제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늘골드 여유있게 따라가는 하늘골드에게 막판 한 발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승급전에 1300을 선택한 것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아무래도 힘으로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이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1400이라면 역시 하늘골드의 추입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따라서 하늘골드와 파워트리 6번, 9번 막군을 기본 막군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입니다. 박랑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주는 약간의 능력마 혼전 경주죠.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네 보여집니다. 인기 마필들에 대한 옥석도 잘 가려야 되고 여기에 이제 노려가는 복병은 좀 따로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5번마 희망담비와 11번마 앙코르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두 마필 모두 이제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죠. 뭐 선행이 가능할 정도의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저는 이 앙코르와 희망담비 요 두 마필 중에서는 희망담비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희망담비도 확실하게 믿고 하기는 어려운 게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좀 버텨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어쨌든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앙코르보다는 그래도 희망담비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이 앙코르 요거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이 앙코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600 첫 도전에서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팅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적인 부분에서 지난번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어요. 물론 이제 1600을 뛰어보고 다시 한번 뛰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났어요. 56.5kg. 그리고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갔던 선행인데 안쪽에 희망담비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일단 높고 간다 하더라도 지난번보다는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야 돼요. 거기다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 앙코르가 외곽에서 선행을 쉽게 나간다?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앙코르 뭐 경주거리가 1300이나 1400이라면 상대적으로 선행을 굳이 안 가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여지는데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지난번에 무너지는 끝걸음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거 선행을 가야 돼요. 선행을 못 가는 앙코르는 1600은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6의 부담 중량
무겁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위험한 인기마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프린스 같은 경우도 첫 도전이 1600 승급전인데 아무래도 늘어난 경주거리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글라디우스의 동생이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에 늘어난 경주거리 이런 걸 감안해본다면 요것도 살짝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모스는 요거는 간식권에 가져가야죠. 데이모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곽이긴 한데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600 첫 도전이죠. 이 마필도 첫 도전 나쁘지 않아요. 늘어난 경주거리, 부담 중량은 늘어났는데 어쨌든 힘이 있는 마필이고, 늘어난 경주가 유리하고 컨디션도 좋아요. 상대적으로 희망담비나 앙코르 요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을 장악해 나갈 텐데 여유 있게 따라가는 전개이기 때문에 데이모스, 희망담비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요 두 마필이 관심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노려가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너무 인기 마필들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상대적으로 데이모스나 희망담비 요 두 마필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나머지 인기 마필들도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안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렇게 불안한 레이스에서 굳이 인기마를 인정하고 갈 이유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보병 한두를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앵변 자체는 인기 마필보다 떨어져요. 그렇지만 준비는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좋은 배당을 역시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금물인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건 방랑교 스타일답게 안 팔리는 보병을 제대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고, 복대복 막건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박람기의 추천경주입니다. 7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경주인데요. 10번마 포스비 리디오 중심으로 배당파에 돌아가죠. 요거는 주력 마크로 가져가야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비록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고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포스비 리디오 충분히 페이스 자체는 역시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앞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뒷심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가는 포스비 리디오에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급전이지만 포스비 리디오는 요거는 주력 막고를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5번마 서울 드래곤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번에 나름 잘 탔어요. 대기를 팔리고, 그렇지만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을 좀 남겼죠. 편성을 잘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발주적인 부분에서도 이 마필이 그렇게 깔끔한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대기를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닥터 컬링 같은 경우도 요거 승급전이에요. 지난번에 나름 잘 탔어요. 안쪽 게이트이긴 한데 지난번 편성이 워낙 약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승급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할 것도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닥터 컬린도 요거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고, 운주 챌린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질주 열정이나 글로벌 위크 이 정도 마필들이 앞선이기 때문에 운주 챌린지가 외곽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역시 선행을 가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경주거리가 더 늘어났죠. 1800으로. 따라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이 앞에 가는 마필들이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아요. 선위권 또 추위권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게 일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에 가는 것은 이번 경주 큰 의미가 없다는 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직선주로 해서 힘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보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액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컨디션 난조를 보여주면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또한 이제 앞선보다는 역시 따라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번 경주는 최근에 부진을 말끔히 씻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번마 포스비 리드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400m입니다. 외곽의 청천원 자유 그리고 오브마 킹스킹 요 두 마필이 대길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이제 플루토 또 내편 판타틱 블루 여러 마필이 팔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 전력은 킹스킹과 청춘원 자유 요 두 마필이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결과적으로는 5번 그리고 11번 요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춘원 자유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승급전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뭐 레이스램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만 아니에요.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레이스램이 느리다는 점에서는 외곽에서 선행도 가능해요. 여기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곽이지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버마 킹스킹 같은 경우도 역시 같이 승급전인데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 마필도 뭐 5번 게이트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곱게 체력의 전개를 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맘먹으면 이 마필도 선행이 가능하죠. 어쨌든 레이스름이 느리다는 점에서는 킹스킹이나 청춘은 자유가 레이스를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선의권에 움직이면서도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식 자체는 킹스킹과 청춘은 자유 요 도마필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플루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굉장히 잘 풀렸죠. 안쪽이 열리면서 올라온 최선의 2차기였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 떨어지고 내 편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가능성이 그치고 있고 판타이트 블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약간 외곽을 돌긴 했지만 부담 중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부담 중량이 1.5가 더 늘어났어요. 물론 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해볼만 한데 이것도 못 믿는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삼복에 대한 메리트에 대한 보병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마필은 이 9번마 스카이샷이에요. 이 스카이샷은 뭐 전형적인 취마필이죠.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유형인데 이번 경주가 올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만든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차피 레이스림이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닥터 카렌이나 또 킹스킹, 청춘의 자유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 텐데 스카이샷이 후미권에서 최대한 힘 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서 결승선에 딱 한 발만 쓰면 요거 3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뭐 최근에 좀 부진한데 그러다 보니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컨디션 자체는 최근에 그렇게 나쁜 그런 유형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역시 조금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고 약간 헤매고 있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 한 발을 쓴다면 이 스카이샷이 3차 가운데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스카이샷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죠. 되는 마필들이 지금 여러도 포진했어요. 인기적인 팀에서는 뭐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대만의 블루까지 요 다섯 마필이 배당파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제가 노려가는 마필은 요 다섯 마필에는 없는 그런 복병을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일단 내부 기복업은 요거는 뭐 주력 막고로 공략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좀 부진했어요. 자리도 못 잡고 외곽을 돌았고 그때 당시 이제 부담 중량도 좀 2kg가 늘어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그런 마필인데 안쪽으로 들어왔죠. 4번 게이트 충분히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역시 내부 기부업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요거는 주력 막고로 공략하고요. 나머지 마필들은 조금 불안하죠. 원더풀 비더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달에 텀을 주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났어요. 일단 지난번에도 이렇다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도 걸음발이 좀 안 나오고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역시 결정적인 한 발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상대적으로 대기로 팔립니다만 못 믿는 마필이고 그대만의 블루도 요거 마찬가지예요. 요거 승급전이에요.
시장 경기는 뭐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입이 제대로 먹히면서 올라온 그런 마필인데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뭐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가 자력 입상보다는 레이스 운에 따라서 성적이 좀 좌우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요건 뭐 승급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맥스 드래곤도 이건 뭐 바닥권에서 항상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원더풀 비더 그대만의 블루 맥스 드래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바닥권에서 저 뒤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올라오기가 결국 쉽지 않은 그런 구도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선의권에 움직일 수 있는 내부 기부업이 가장 인기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지고 역시 노력하는 마필은 따로 있는 그런 레이스죠. 뭐 내부 기부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마필들은 사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뭐 지금 원더풀 비더나 맥스 드래곤 또 그대만의 블루 이런 마필들이 한 번씩 좀 올라오는 맛이 좀 있어요. 추임 마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눈길을 끄는 그런 유형인데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단 한두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안 팔리는 복병 한두를 노려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적으로는 뭐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 마필이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레이스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한 템 빨리 움직일 거예요. 굳이 발주가 약간 늦어도 얼마든지 대하시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그 복병을 제대로 노려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4번만 네버 기브업에 붙이면서 요거 주작 한 방으로 마지막 경주 제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경주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네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